훈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하권 제15강 11번 집과 문과 성에 관련자입니다. 먼저 저장할 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은행에서 저축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장할 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 조개패 변에 쌓을 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돈과 재물의 뜻을 나타내는 조개패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쌓을 저를 결합하여 저장할 저, 저축할 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쌓을 저는 본래 창고에 물건이 풍성하게 쌓인 것을 상징한 글자이나, 지금의 글자는 창고 안에 물건이 풍성하게 쌓아둔 것을 상징 글자로 이를 쌓는다, 저장한다, 또 멈춘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저장할 저는 재물을 잘 갈무리하여 쌓아두는 것처럼 사물을 모아서 관리한다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저장한다, 쌓아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저수지가 있고 현대 경제생활에서 재화를 저장한다는 뜻을 나타내어 이 저축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저금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저장할 저, 쌓아둘 저, 저축할 저입니다. 다음은 지도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벽에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지도도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나라의 뜻을 나타내는 에워쌀 위에 어려울 비를 그 안에 결합하여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도 이 나라의 뜻을 나타내는 에워쌀 위를 글자의 몸에 나타내고, 그 안에 어려울 비를 결합하여 지도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울 비는 높은 벽으로 에워싸인 창고의 곡식을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얻어 가지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광름은 창고의 건물을 상징한 글자로, 지금의 글자는 창고 지붕과 창고의 겹친 벽면의 모양을 나타내어 광 또는 창고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지도도는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지도를 만들 때 보통 그림에 비하여 매우 어려운 땅 모양을 그린 지도라는 뜻이며, 보기로 지도가 있고 지도를 그리듯이 그리는 이 그림 또는 그린다는 뜻이며, 보기로 도화가 있고 그림을 그리듯이 이를 설계하여 꾀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기도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지도도, 그림도, 그릴도, 꾀할 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저장할 저는 조개패, 곧 돈과 재물을 뜻하는 조개패 변에 쌓을 저를 결합해서 돈이나 재물을 이렇게 잘 갈무리해서 쌓아둔다는 뜻을 나타내서 저장한다, 또 현대에 저축한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도도, 그림도입니다. 이 부분은 에워쌀 위인데 나라의 뜻을 나타내고, 그 안에는 어려울 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나라의 땅 모양을 그린다는 것은 보통 그림에 비하여 매우 그 어려운 땅 모양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지도의 뜻이 되었고, 또 지도를 그리는 것처럼 그림을 그린다는 뜻에서 그 그림도, 그릴 도입니다. 다음에는 높을 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지붕과 망루가 성벽과 성문 위에 우뚝하게 높이 솟아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곧 높을 거의 짜임은 지붕과 망루가 성벽과 성문 위에 우뚝하게 높이 솟아 있는 것을 상징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그 모양이 곧은 선분으로 변형하여 위에 있는 부분은 지붕과 망루의 상형자이고, 그 밑에 성벽과 성문을 상징한 글자를 결합하여 높을 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높을 거는 지붕과 망루가 성문 위에 높이 솟아 있는 것을 상징한 글자로, 망루가 있는 성문처럼 위치가 높다는 뜻이며, 보기로 고저가 있고 물건값이 높으니 이 비싸다는 뜻이 되고, 보기로 고가가 있고 생각하는 차원이 높으니 뛰어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고견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높을 고, 비쌀 고, 뛰어날 고입니다. 다음은 정자정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경치가 좋은 곳에 높다랗게 우뚝하게
정자가 솟아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정자정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노풀꼬의 밑부분을 생략하고 장정정을 결합하여 정자정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는 노풀꼬를 글자 모양을 머리에 쓰는 모양으로 변형하고 그 밑을 생략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사람들의 뜻을 나타내는 장정정을 그 밑에 결합하여 정자정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원은 정자정은 경치가 좋은 곳에 높다랗게 집을 지어 사방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모여서 놀거나 쉬어가는 곳이 정자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정자가 있고 정자가 있는 이 영마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역정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정자정, 영마을 정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노풀꼬는 지붕과 망루가 성벽과 성문 위에 높다랗게 우뚝하게 솟아있는 것을 나타내어서 위에 있는 부분은 지붕과 망루이고 또 성벽과 성문의 모양을 그 밑에 결합하여 노풀꼬가 되었습니다. 정자정은 노풀꼬의 모양을 획주림하고 또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래서 높다랗게 정자를 지어서 장정정 사람들이 놀거나 또는 쉬어가는 곳이 정자라는 뜻에서 정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머무를 정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버스 정류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머무를 정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 변에 정자정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 변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정자정을 결합하여 머무를 정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머무를 정은 길을 가던 사람이 정자에 이르러 피곤한 다리를 잠깐 쉬려고 머무른다, 정지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정류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머무를 정, 정지할 정입니다. 다음은 큰 키나무 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키가 크고 높이 자란 소나무의 그림이 있습니다. 큰 키나무 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일찍 죽을 요 밑에 노풀꼬의 윗부분을 획주림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일찍 죽을 요를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노풀꼬의 윗부분을 획주림한 모양을 결합하여 큰키나무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글자에서 일찍 죽을 요는 본래 사람이 고개를 한쪽으로 떨구고 일찍 죽은다는 뜻인데 나무에서는 나무의 꼭대기에 있는 가지가 늘어진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원은 큰키나무교는 나무의 꼭대기가 늘어지고 키가 높이 자라난 것을 나타내어 이를 큰키나무 또는 높이 솟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교목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큰키나무교, 높이 솟을 교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머무를 정은 사람인 변에 정자정을 결합해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정자에 이르러서 피곤한 다리를 잠깐 쉬려고 머무른다는 뜻에서 머무를 정입니다. 다음은 큰키나무 교입니다. 큰키나무 교는 여기서 일찍 죽을 요는 나무의 가지의 제일 위가 늘어진다는 뜻을 나타내고 그 밑에 노풀꼬의 윗부분을 생략한 부분을 결합하여 나무 가지가 늘어지고 높이 자란 나무라는 뜻을 나타내어 큰키나무 교입니다. 다음은 다리교입니다. 도우미 그림은 강을 건너 다니도록 나무를 베어서 만든 다리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다리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나무목변에 큰키나무교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나무목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큰키나무교를 결합하여 다리교, 교량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다리교는 강이나 계곡을 사람이 건너질러 다니도록 나무 중 키가 큰 나무를 베어서 만든 다리 또는 교량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교량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다리교, 교량교입니다. 다음은 서울경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숭례문이 있는 수도 서울의 거리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서울경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노풀고의 밑부분을 생략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대궐의 벽면과 기둥을 상행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서울경의 대전과 소전이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도 이 노풀고의 글자의 윗부분만 나타내고 그 밑을 생략하고 그 밑에 대궐의 기둥과 벽면의 모양을 상행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서울경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글소와 대궐의 기둥과 벽면의 상형자는 해서의 글자의 모양이 같으나 이 전서와 대조하여 보면은 다른 글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원은 서울경은 임금님이 거치하는 대궐의 높은 지붕과 대궐의 기둥과 벽면의 상형자로 궁성이 있는 정치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서울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경향이 있고 사물을 대궐에 비유하여 이 크다 또는 높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경관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서울경, 클경, 노풀경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다리교는 나무목변에 큰키나무교를 결합해서 나무 중에서 키가 크게 자란 나무를 베어내어서 만든 다리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다리교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입니다. 서울경은 위에 있는 이 부분은 대궐의 지붕과 그 대궐의 높은 지붕을 나타내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기둥과 벽면의 모양을 결합하여 서울경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궐에 있는 정치의 중심 도시가 서울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서늘할량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바닷가나 강가에 지어놓은 이 집은 바람이 늘 불어오므로 서늘하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서늘할량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의 높은 집의 뜻을 나타내는 서울경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높은 집의 뜻을 나타내는 서울경을 결합하여 서늘할량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서늘할량은 강가의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집은 강바람이 늘 불어오므로 서늘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청량이 있고 날씨가 서늘하듯이 마음이 외롭고 적적하니 이 쓸쓸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황량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서늘할량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이 속자는 물수 대신에 차다는 뜻의 얼음빙을 쓴 글자로 속자입니다. 그러나 널리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훈과 음은 서늘할 양, 쓸쓸할 양입니다. 다음은 경치경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높이 솟아있는 대궐의 그림이 있습니다. 경치경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해일, 날일 밑에 궁성의 뜻을 나타내는 서울경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도 이 해일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궁성의 뜻을 나타내는 서울경을 결합하여 경치경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경치경은 해가 높이 떠올라 궁성 위를 밝게 비치는 이 볕 또는 빛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경광이 있고 해가 비치는 궁성의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경치 또는 모양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절경이 있고 궁성처럼 사물이 참 크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경복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경치경, 모양경, 볕경, 빛경, 클경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서늘할 양은 삼수변에 이 삼수변은 강이나 바닷가를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있는 서울경은 높은 집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닷가나 강가에 있는 그 집에는 강바람이나 바닷바람이 늘 불어오므로
서늘하다는 뜻에서 서늘할 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치경입니다. 경치경은 여기서 위에 있는 이 해일이고 그 밑에 서울경은 대궐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해가 대궐 위를 비칠 때 나타내는 그 웅장한 모습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경치경이 되었습니다.